짜옹. 자, 여러분! 올게 왔습니다. 그래요? 월드 오브 슈퍼 3 마지막 탈락 배틀 미션입니다. 크라이. 일단은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요. 지금 오전 1시 40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집에서 캐리어를 싸고 있는 그 와중에 다시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 가슴이 콩닥콩닥한 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빨리 컨텐츠를 들고 와야 여러분들의 또 궁금함을 또 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영상은요. 저번에 했던 영상과 매우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띄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풀캠이 안 올라왔거든요. 솔직히 풀캠 올라오고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풀캠이 좀 왠지 느낌상 좀 늦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도 저지분들의 결과와 저의 생각이 약간 이러컴저러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얼른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부터 저의 생각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번 저지는 리아킨쌤, 마이클송님, 박진영님, 파핀씨, 카이트님까지. 리아킨님은 뭐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잖아요. 저 그냥 말 안 할게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런 분이십니다. 네. 마이클송님 많이 보셨잖아요.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박진영님 네네네 많이 보셨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핀씨는 누군가, 케이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현역 댄서로서 말씀드리자면은 파핀씨는 최근에 제가 중국에서 한 배틀에서도 같이 심사를 봤었고요. 여기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짠! 딸이 있습니다. 아주 어여쁜 딸이랑 같이 몸을 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착한 아버지이자 아주 멋있는 팝핀 댄서고요. 지금은 중국에 있지만 원래는 이탈리아 출신 팝핀 댄서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외국 팝핀 댄서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연습하다가 뭔가 좀 신박한 거 얻고 싶을 때 A스타를 들어가 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라인업 세븐트 스모크에서 우승했던 댄서이십니다. 그 정도로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정말 저지로도 아주 너무 탁월하다. 그리고 그 외로 일본 출신인 케이트님은 진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활동도 진짜 옛날부터 오래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옛날 영상부터 진짜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인정을 받은 댄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신기했던 게 팝핀 댄서를 2명이나 부르셨네. 저는 이게 좀 신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총 5명의 저지로 마지막 탈락 배틀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탈락 배틀은 팀 배틀이었습니다. 범접팀이 성공이었는데 처음에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모티브 팀이 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거 리아킴쌤이 코멘트 하신 것처럼 둘 다 너무너무 잘했지만 그 안에 좀 더 깔끔함과 좀 더 창의적인 요소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티브 팀이 이기겠다라고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5대0으로 모티브 팀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총 5번의 기회 중에서 4번의 기회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판에 범저팀이 승을 들고 오면은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배틀이 바로 2on2 배틀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on2 배틀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범저팀에는 립제이 언니, 월드 배틀러가 있고 모티브 팀에는 로지스틱스 진짜 월드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끼고 나올까 했었는데 완전 다른 멤버로 나왔었죠. 그 팀은 바로 전설의 퍼플러 리헤이 언니랑 허니제이 언니께서 나오셨는데 너무 멋있었고 제가 이번에 약간 루틴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안에 키가 참 슝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도 저도 살짝 의견이었는데 리헤이 언니는 다리를 슝 해서 벌렸는데 허니제이 언니는 약간 한쪽 다리만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마될 정도로 리헤이 언니께서 에너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는 실전에서 언니가 진짜 불을 켰을 거예요, 눈에. 근데 거기서 이제 모티브 팀이 나옵니다. 말리랑 벨라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약간 조금 뜬금한 거예요. 왜냐면 말리는 배틀러고 이미 스트릿 댄서로서 활동도 계속 하고 있었던 댄서라서 2on2 루틴까지 진짜 완벽하게 준비해오면 이게 이 점이 모티브 팀한테 가면 이거 진짜 불리한 게임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아쉬웠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다라는 파트가 오히려 범저팀에 더 많았었고 모티브 팀은 전체적으로 힙합의 그런 바운스라 리듬감만 조금 계속 들고 갔던 터라 뭔가 포인트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사이에
5, 4, 3, 2, 1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잘하면 그러니까 한국팀이 승점을 들고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대 0으로 범접팀이 승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당시 보면서 파핀 씨랑 케이트가 하는 그 말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역시 이번 저지분들은 확실히 지금 활동하는 플레이어이다 보니까는 배틀을 볼 때 더 정확하게 더 직관적이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두 번째 배틀은 범접팀이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룰이 나오죠. 1대1 배틀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딱 1대1 나오자마자 느꼈어요. 이거는 리찌 언니랑 러지스틱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승점을 들고 와야 돼. 그럼 누굴 보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쳐야 되는 거야. 배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바로 보내야 되는 건데 거의 이제 포켓몬 볼 던지는 것 마냥 나와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성공을 모티브가 먼저 하게 됩니다. 너무 잘하죠. 솔직히 말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두 손 다 들어요.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너무 멋있는 분이신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보이 배틀? 비걸 배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술적인 부분도 알아야지 저게 뽀짝이 났다. 그 뽀짝이 뭐냐? 부산 사람 뽀짝이라고 하는데 그 실패하는 거 크러쉬가 났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기본기를 모르면 뽀짝이 난 건지 원래 동작이 저런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비보이는 대부분 다 세트 무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트를 만들어 놓고 뮤직이 플레이가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현재는 2025년이잖아요. 옛날에는 세트 무빙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노래를 더 많이 듣는 분들도 계시고 프리스타일을 또 가미해서 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당연히 케바케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리찌 언니 스타일, 제 와킹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좀 더 세트 무빙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트 무빙에다가 이제 프리스타일을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제 남자친구님이 리듬게이트 쌤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요.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영상 보면서 이 동작이 무엇인지 이 기술은 뽀짝이 난 건지 아닌 것인지 저도 진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비보이 배틀, 비걸 배틀을 볼 때 더 집중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비보이 분들만 참가할 수 있는 사이드, 스탠딩 댄서들만 참가할 수 있는 사이드 이게 따로 나눠지는 것만큼 심사를 할 때 매우 달라요. 그리고 저지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심사는 어떻게 보면은 운일 수도 있고 저지의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고 저는 선수가 결정되자마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스가 시작을 했어. 근데 당연히 국가대표고 너무 잘해. 아 진짜 너무 잘해. 야 진짜 너무 잘해. 내가 뭐 할 말 있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넥스트 라운드 립지 언니를 봤어. 와 립지 언니도 완전 이 갈았다. 언니가 저렇게 이렇게 빡빡빡빡 추시는 언니가 아닌데 우리 팀을 살려야 하니까 그렇게 빡빡 추는 거 보고 와 언니도 지금 완전 몰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노래를 좀 더 많이 들으면서 리드미컬하게 많이 들고 가셨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지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게 좀 어렵다.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말을 좀 하셨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장르도 달라. 근데 노래도 달라. 노래가 달라서 더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스타일이 다른데 노래까지 다르니까는 심사 보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한 표 차이로 범접팀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걸 봤었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와 내가 지금 현재 풀캠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편집본으로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만 판단을 하자 하면은 그래도 조그만한 종이 한 장 차이로 립제이 언니가 그래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틀할 때 저지님 그리고 관객, 노래, 퀄리티, 댄싱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더 언니 쪽으로 마음이 좀 더 살짝쿵 더 기울었거든요. 그래도 잘하면 한국팀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라운드가 2대2 배틀이었어요. 와 진짜 2대2 배틀 피말리게 합니다 진짜. 왜냐면은 2대2 배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개인 기량의 싸움이 아니라 준비를 해와서 노래 듣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배틀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극도로 신경이 이게 곤두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과연 누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이키 언니랑 립지 언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보고 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신선한 조합인데 과연 교집합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스텝이었어요. 진짜 신박했어요. 기존에 아이키 언니가 라틴 댄스를 또 잘하는 것도 알고 WOD 퍼포먼스 대회를 나갔던 영상도 전 다 챙겨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의 개인 기량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와킹이 손으로 많이 하는 동작도 되게 많지만 스텝으로 봤을 때는 이 라틴 스텝이라든지 댄스 스포츠에 있는 스텝을 살짝쿵 들고 와서 믹스해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키 언니랑 입지 언니랑 교집합이 돼가지고 진짜 멋있게 출 수 있겠다 했는데 저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이키 언니랑 되게 잘 맞고, 그리고 구성도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처음에 둘이 이렇게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고, 위아래 나눠져가지고 추는 것도 있었고, 마지막 이렇게 손으로 언니가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그림도 있었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거의 계속 상대방만 보고 쳐가지고 저지분들은 약간 이게 옆모습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면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모티브를 봐야지 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모티브를 봤지. 그런데 니샤랑 벨라가 나왔습니다. 니샤와 벨라의 조합도 너무 신박했어. 왜냐면 저는 힙합 댄서가 아니라 와킹 댄서이자 오픈 사이드에 많이 참가를 하는데 두 명만 뭉쳐서 추는 거를 잘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나는 조금 이것도 종이 한 장 차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니샤랑 벨라가 에너지틱하게 진짜 너무 잘했고, 두 명이 힙합 댄서다 보니까는 그 알죠? 같은 장르가 같은 걸 하면은 너무 시너지가 너무 좋고, 같은 동작을 해도 그게 더 깔끔해 보이잖아. 그리고 거기서 한 명 서 있고 한 명 앉아 있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도 너무 좋았었고, 표정도 진짜 좋았었거든요. 첫 번째 라운드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티브가 전체적으로 표정이 진짜 좋았어요. 간지가 너무 넘쳤어. 근데 이게 약한 간지가 아니었어. 그게 진짜 강한 멋있는 여성의 진짜 그런 간지를 난 봤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동작이 완전 똑같지 않아도 두 명이 뭉쳤을 때 나오는 시너지, 이거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 똑같이 쌍둥이처럼 추는데 거기서 나오는 도파민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관점이 좀 달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티브가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 라운드는 풀캠을 너무 보고 싶어요. 왜냐면 두 명 다 너무 잘했는데, 솔직히 발언할게요. 제 기준상 한편으로는 잘하면 번석팀이 이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다시피 풀캠으로 보는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풀캠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두 팀 다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항상 수업하는 어쩔 수 없어. 5라운드까지 가요. 끝까지 가야 돼. 왜냐면 두 팀 다 너무 절실하거든.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아킨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가크루 심사를 보면서 상위의 점수를 줬던 1위, 2위 팀이 눈앞에 이렇게 탈락 배틀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너무 공감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수우파 안에서 탈락할 팀은 없어요. 그 정도로 모든 나라 댄서분들이 너무 잘하는데, 알다시피 수우파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떡하겠어. 이겨내야지, 해내야지, 죽여야지, 버텨야지, 이겨내야지, 압력. 그래서 5라운드까지 옵니다. 제 기억에는 첫 번째 탈락 배틀 할 때도 마지막에 리더 배틀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룰이 바뀌었는지 마지막에는 리더가 아니라 그냥 1대1 배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눈치 싸움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래를 랜덤으로 틀잖아요. DJ 송 오빠가 노래를 틀어요. 그러면은 댄서는 그거를 듣고 누가 나가는 건지 성공을 정해. 그래서 처음에 말리가 나오는데 컨셉을 잡았죠. 이렇게 어흥 컨셉으로 위협적인 표현을 하면서 힙합 스텝이랑 같이 이어가면서 춤을 췄고, 그 사이에 노래 들리는 띠리리리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게 띠띠띠띠 하면서 했어. 너무 잘했고 재밌었다 하고 딱 봤어. 이제 그래 간다, 두번 가자, 코리아 화이팅, 이렇게 한겨 내가 마음속으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노래가 체인지 되자마자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이혜연 언니 보고 좀 소름 돋았잖아. 진짜 말 그대로 돌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았어. 그분이 왔어. 언니가 이거 옷 잡고 이렇게 등 하면서 나가는 요 느낌에서부터 나는 작정했구나. 언니가 지금 미칠 준비가 되어 있고 난 미쳤다가 너무 보인 거야. 저는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모르는 노래가 배틀에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노래가 몇 곡이나 있겠어. 몇 천 개가 아니라 그 몇만 개가 아니라 진짜 새도 없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곡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언니가 뮤직 메모리가 너무 좋은 거야. 순간적으로 그 리듬을 읽어가지고 이거 들으세요? 둥, 두둥, 두둥, 이 베이스 소리죠.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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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이 베이스 소리가 힙합 댄서는 베이스에 되게 예민한 한 장르가 또 힙합이거든요. 근데 언니가 나오자마자 이 둥, 두둥, 두둥 이거를 팝으로 같이 잡는데 와 언니가 이미 노래를 읽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언니가 거기서 너무너무 멋있게 리듬을 가져가면서 추고 있는데 나중에 언니가 무릎으로 두둥두둥 맞추는데 이게 진짜 프리스타일이었어. 내가 여기서 진짜 감격을 받았잖아. 저도 탈락 배틀을 해본 뉴 경험자로서 노래가 잘 안 들렸어요. 제가 배틀할 때 당시는 기존에 우리가 하는 배틀 행사의 노래 사운드가 아니라 말하는 것까지 마이크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피커 사운드가 기존 배틀 행사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노래가 안 들려요. 근데 언니가 그 와중에 그 두둥두둥을 베이스를 잡으면서 무릎으로 프리스타일로 맞추면서 언니가 부르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들고 가는 게 저는 진짜 멋있었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일단 클랩을 쳤어.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심사를 한다 나는 과연 어디로 손을 들 것이냐 고민이 되었단 말이지. 근데 리아 킴쌤은 범저 팀을 들었고 네 분의 저지님은 모티브 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리아 킴쌤의 마음이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맨 처음에 진짜 소신껏 말하니까 말리 사랑해, 말리 I love you 성공으로 말리가 춤을 췄는데 전화 받는 이런 사운드 그리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어 약간 이런 뉘앙스가 솔직히 멀리 있으면 저지분들은 그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노래에 음성이 안 담기면 모르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서 추니까 저는 이게 약간 말리가 가지고 있는 기량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다. 못 춘 건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잘 춘 거예요. 진짜 너무 잘 췄는데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지. 액션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저지의 주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리헤이 언니가 나왔는데 화면으로 에너지가 보일 만큼 진짜 세게 해주시고 뮤직 리스닝도 너무 좋으셔서 리듬 메이킹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나도 잘하면 번째 팀으로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풀캠을 봐야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댓글에서도 보면은 번저팀이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뭐 모티브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아무 짝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들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말해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게 된 거야.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고로 보일 때가 있고 최선을 다하면 그 노력을 최고로 알아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리헤이 언니에게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진짜 이번에 저는 탈락 배틀을 보면서 다른 우리 범저 멤버 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지만 마지막 탈락 배틀에서는 리헤이 언니가 너무 절실함이 그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5라운드까지 온 거면은 진짜 두 팀 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간 거예요. 진짜 최고의 무빙을 선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소신적인 의견 배틀 리뷰가 끝이 났는데요. 진짜 수우파는 수우파 1이 없으면 2도 없고 3가 없었을 거예요. 진짜 범접 언니들과 동생들이 없었더라면 한국에 또 길이길이 남을 메가 크루 영상도 없었고 이렇게 많은 바이럴이 되지도 않을 거고 수우파 1이 있기에 3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그래도 매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스케줄이 진짜 빡세요. 지금 새벽 2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또 오늘 아침 9시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서 2주 뒤에 또 한국에 돌아올 예정인데 제가 그럼에도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는 힘든 와중에도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셔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수우파를 하면서 2개의 광고를 또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점점 뭔가 많아지는 것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우파도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네, 제가 그것 말고도 아주 재밌는 것을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아주 빅뉴스가 있어요. 그걸 알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시각시 루시 비타민C 에버시로 김미씨의 왁시였습니다. 마니퀴 안녕 바이 뿅